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 자녀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날의 마무리는 역시 저희 골 때리는 TV 최종 픽 영상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축구 토토 승무패 27회차의 경우 경기들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느껴지는 경기가 많죠. 저 역시도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애매했던 게 경기력만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리그 순위에 대한 부분, 강등권에 대한 부분, 컵 경기 일정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26회차, 사실 금액적으로는 아쉽지만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이 2회 연속 3등과 4등에 적중을 하면서 2회 연속 등수에 적중을 했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1등도 연속으로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27회차에서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 때리는 TV에서 뭐 1등이 나오긴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제가 공유한 최종 픽이 적중한 것 이외에는 구독자분들께서 승무패나 프로토 적중한 걸로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지키자라고 다짐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유튜브에서 축구 토토로는 가장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등수에 드는 분들은 계시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 축구 토토 승무패 27회차 골대법 정리본은 이미 오늘 오전에 멤버십 가족 등급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지 공유를 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잠깐 멤버십 홍보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골때리는 TV 멤버십 가족 등급 한 달에 4,990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에 대해서 모두 보실 수 있고, 최종픽 영상에 14경기 최종픽 이미지를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바로바로 참고하실 수 있다라는 점과, 멤버십 최종픽 영상에서는 중간에 광고가 없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한 골대법으로 폴더수 줄이기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의 정리본,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고, 골 때리는 TV 밴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AC 밀란 대 라치오. 자, 저는 이 경기 승무패 중에 도저히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머리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C 밀란의 최근 경기 결과들을 보면 썩 좋지가 못하죠. 하위권 팀들과도 무승부를 기록할 때가 많이 보이는데, 지속적인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력에 기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인터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 때문이겠죠.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도 경기지만 그 경기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란 더비 경기라는 점에서 포커스가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리그의 경우도 현재 6위로 순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팀 라치오의 경우는 현재 리그 2위를 기록 중으로 우승은 물 건너갔지만 챔스권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동기부여는 있겠죠. 하지만 AC 밀란 원정 경기 이후 나머지 일정들이 너무나도 편안한 일정들, 즉 리그 10위권 밖의 팀들과의 경기들만 남기 때문에 AC 밀란 원정에서 굳이 힘을 줄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고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라치오가 지난 AC 밀란과의 최근 맞대결에서 4대0 대승을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팀 내에서 최저 평점을 받았던 중원 미들 자원으로 출전했던 다닐로 카탈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과,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베시노 선수의 경우도 그때 당시에 출전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점으로 볼 때 라치오의 결정자적인 측면은 딱히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선발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른다면 아무래도 라치오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해외는 AC 밀란의 승에 80% 가까이 투표율이 몰리고 왜 AC 밀란에 정배당을 줬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저는 도저히 승무패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첼시. 자, 일단 지금까지 첼시 이 새끼들을 믿고 투픽으로 갔다가 틀렸던 저의 픽이 아까워서라도 이번만큼은 단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첼시가 램파드 감독을 데려오면서 반전을 기대했는데 램파드가 온 뒤에도 걔 비용신 짓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현재 챔피언스리그 경기 포함 6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 돈지랄을 하고도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인데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는 패배까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머스의 경우는 강등권에서는 이제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첼시의 경우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죠. 어?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도 떨어졌고 리그에서 챔스권, 유로파 컨퍼런스권도 아닌데 무슨 동기부여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바로 쪽팔림 탈출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들이 생각해도 본머스한테까지 패배한다면 축구선수 그만두고 싶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기록들은 다 제쳐두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을 기록 중인 본머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 중인 첼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좀 연승이나 연패가 끊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머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맨시티 대 리즈. 자, 이 경기 뭐 사실상 기록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뭐 맨시티에 누가 있죠? 그렇죠.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리그 35호 골을 터뜨리면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세운 엘링 홀란드 선수가 있죠. 아, 정말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도 좋았지만 칩샷으로 마무리를 하는 장면에서 야, 저 큰 몸집으로 저런 섬세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데브라이너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라는 점과 이 경기 역시 맨시티의 홈 경기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변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상 다음 주 수요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를 치러야 되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스날과 승점 1점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즈를 상대로 승점 3점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즈가 기본적으로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팀인데 공격 자원들은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고 강등권 탈출이라는 동기부여로 인해서 뒷공간은 더 열어주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맨시티가 충분히 홈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4번 경기 토트넘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에서 가장 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호지슨 감독님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탈 팰리스 호지슨 감독님이 오면서 강등권에서도 벗어났고 나름 잘 나가고 있으니까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이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호지슨 감독님께서 오신 게 이 경기에서는 좀 득이 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호지슨 감독님께서 맡았던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토트넘을 상대로 컵 경기를 제외하고 리그 경기에서 8번의 맞대결 동안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토트넘이 홈에서는 정배당을 받고 9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또한 에메르송 선수를 제외하고 수비 자원들이 부상해서 복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라는 점, 또한 강등권에서 벗어난 크리스탈은 동기부여가 딱히 없지만 토트넘의 경우는 사실상 챔스와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유로파라도 노릴 수 있는 순위권 싸움이라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에스턴. 자, 제가 울버햄튼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골을 더럽게 못 넣는 팀이다. 선수 영입을 아무리 해왔어도 그 선수들도 골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6대 0으로 단 1득점도 하지 못하면서 개털렸죠. 반대로 상대팀 에스턴의 경우 리그 10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다가 지난 맨유 원정 경기에서 1대 0으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무패 기록은 깨졌지만 지속적으로 경기력이 좋고 올리 와킨스 선수라는 확실한 득점력이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에스턴이 유리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에스턴의 경우는 리그 8위로 7위인 토트넘과 승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한 승점 1점이라도 따서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동기부여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울버햄튼의 단통 패로는 선택을 하지 못하겠는 게 울버햄튼의 우측 수비 자원인
넬슨 세메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스턴의 좌측 공격 자원인 레온 베일리 선수가 있었다면 충분히 측면을 개털어 쓸 수 있을 텐데 레온 베일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게 아쉽고 울버햄튼이 이상하게 홈에서만큼은 최근에 뭔가 뽀록거리 터질 때가 많고 확실히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턴은 원정에서 득점력이 홈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울버햄튼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리버풀 대 브랜드포. 자, 일단 이 경기는 당연히 리버풀이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죠. 홈에서는 원정보다 득점만 해도 벌써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과 최근 5경기 연승을 기록 중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승 투표율이 현재 80%가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리버풀의 승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브랜드포가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할 당시에 브랜드포드 중원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네르고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버풀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기대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버풀이 최근 5연승을 하는 동안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렀고 최근 4경기는 1점 차 승리 그리고 바로 전 경기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페널티킥골로 1대0 승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폼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브랜드포가 낮은 점유율에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3대1로 승리를 했었고 물론 그때 당시 리버풀에 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발 스쿼드와는 조금의 차이는 있었죠. 결과적으로 현재 챔스권, 유로파 컨퍼런스권을 다투는 승점 싸움을 하는 중에 홈에서 리버풀이 패배까지는 아니어도 무승부 정도로 연승 행진이 끊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크레모네 대 스페치아. 자, 우선 양팀의 맞대결 전적 13번 동안 스페치아가 크레모네 원정을 가서 승리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과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양팀 모두 강등권에 처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그중에서도 크레모네가 19위로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점 크레모네에 더욱더 큰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크레모네의 경우 지난 AC밀란과의 경기에서 공격 자원 에이스 오켈레케 선수를 30분도 안 남은 시점에서 투입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마쳤고 심지어 오켈레케 선수가 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과 또 다른 주전 공격 자원 치오파니 선수는 아예 AC밀란 원정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격 자원에서의 체력 안배를 마친 크레모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전 중원 자원인 피켈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페치아의 경우는 이 선수 한 명의 결장이 굉장히 크다. 바로 주전 공격 자원 은발라 은졸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에서 크레몬의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한 적이 없는 스페치아가 은발라 은졸라 선수 없이 승리할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크레모네의 승과 무 둘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배당적으로 무승부가 없었던 배당의 골대법 계산 결과 역시 무승부가 가장 낮은 확률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크레모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웨스트햄 대 맨유. 자,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강등권 탈출 버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웨스트햄의 경우는 나머지 리그 경기 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이번 경기를 제외하고 브랜드포, 리즈, 레스터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16위, 17위를 기록 중인 레스터와 리즈를 상대로만 승점을 따져도 강등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로파 컨퍼런스 4강 경기 알크마르와의 경기를 다음 주에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맨유와의 경기에 뭔가 전력을 다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현재 주전 수비 자원인 쿠팔, 커트주마 선수가 빠져 있고 주전 미들 자원인 데클란 라이스와 토마스 수책 선수까지 질병 의심으로 출전 불투명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굳이 무리를 해서 이 경기에 출전을 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맨유의 경우는 리그 4위를 기록 중으로 리그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챔스권을 지켜내려면 매 경기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리산드로 선수와 바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전 미들 자원과 공격 자원에는 문제가 없고 사실상 브라이턴 원정 경기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1대0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전력 손실과 경기 일정이 빡센 웨스트햄이 패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14번 경기 US 레체 대 엘라스.
자, 우선 강등권 언저리에서 헤매는 양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예상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 이 경기의 경우는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엘라스가 엘체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성적인 측면에서는 엘라스가 US 레체에 비해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 시즌 엘라스 원정 성적 다들 아시죠? 단 1승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정 경기 16경기 동안 단 8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공격수가 과연 있는 팀인가 의심이 들 정도인데 주전 공격자원인 케빈 라사냐, 토마스 앙리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실점적인 부분은 엘라스가 홈보다 원정에서 더 적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레체의 경우는 최근 경기들을 보면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많은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체 역시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3경기만 봐도 레체의 득점은 있지만 모두 페널티킥 골이었기 때문에 3경기 동안 필드골이 안 터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경기 양팀 모두 득점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레체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